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랜만에 또 강의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또 열심히 공부를 준비해야겠죠. 이제 11회 곧 시작이잖아요. 물론 아직 1년 남았지만 어쨌든 시간은 금방 가니까요. 그래서 11회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새로 강의를 올려보려고 합니다. 작년에는 이제 책이 조금 중간에 나와서 앞에 강의가 책으로 못하고 편집했던 자료들로 했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제 제가 발간한 책으로 이제 강의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차근차근 이제 이론이랑 그리고 기출 이 책이 있죠. 지금 이 책을 강의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중에 멤버십 소개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요약 그리고 문제 요 강의가 있죠. 이제 이거를 먼저 하고 요거는 문제 위주로만 좀 어려운 문제만 강의를 할 거예요. 이거 요약은 다 할 필요가 없죠. 어차피 이론에서 다 하는 거니까. 그래서 뭐 중간중간에 필요한 내용들만 이제 강의를 할 거고 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간단하게 한번 알아봤고 여기서부터 바로 이제 시작을 할게요. 이제 파트 1 농작물 재해보험 용어 및 상품 이런 게 나와 있죠. 그래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다시 볼게요. 파트 1이 있고 이렇게 쭉 챕터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제도 일반 및 계약 관리, 그다음 용어, 그다음 아시겠지만 제 책이 보기 편한 게 이렇게 1과목이랑 2과목을 합쳐놨죠. 그래가지고 원래 1과목이 이렇게 전부 다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맨 처음에 앞에 있고 이론서를 보면 다른 책도 그래요. 이렇게 보면 2과목이 또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1과목이 앞에 이렇게 쭉 나오다가 다시 2과목 저과점부터 쭉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저는 이걸 다 끊어가지고 다시 이렇게 재편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기가 되게 편하실 겁니다. 이게 한번 이 같이 강의를 뭐 몇 편 저과점 앞부분까지는 무료 강의를 할 건데 그 무료 강의 하는 동안 한번 보시고 편하면은 이제 구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트 2 가축재보험, 파트 3 1과목 이론 보험이에 원래 이게 나오는데 이런 이론들은 뒤로 보냈어요. 사실 이 이론들은 그냥 쭉 읽어보면 되고 진짜 중요한 거는 이 내용이잖아요. 이 용어랑 상품들. 용어는 뭐 기본이고 이 상품들을 알아야 계산식 문제도 풀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시고 나중에 보험의 이해나 그리고 농업재보험의 필요성과 성격 그리고 손해평가 개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2과목 이론, 여기 1과목 이론, 1과목 이론. 그래서 요 뒤에는 다 외워야 되냐 라고 물어보시면 굳이 안 외워도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훑어는 봐야 돼요. 시험에서 뭐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빈칸 채우기 5칸이 나오면은 이거 하나당 1점이잖아요. 이게 1점, 2점, 3점, 4점, 5점 이제 다 맞으면은 뭐 해서 이게 총 5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개별로 보면 이렇게 1점씩인 거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3개를 모르고 2개만 맞춰도 일단 2점은 받기 때문에 이 점수가 합격할 때 큰 힘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뒤에는 한번 읽어보시면서 내가 정확히 모르더라도 이걸 찍을 수 있을 정도로는 시험을 공부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쭉 보시면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독학으로 해도 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얘기를 해드리자면 저는 독학으로 했습니다. 일단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할 수 있을 거고요. 근데 독학으로 할 거면 좀 제대로 해야 됩니다. 막 그냥 어설프게 해서는 1차는 쉬워서 되게 2차를 만만하게 보시는데 2차는 진짜 어렵습니다. 1차는 이건 진짜 쉽고요. 2차는 어려워요. 근데 이걸 너무 만만하게 봐요. 왜냐? 1차를 너무 쉽게 붙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오만해지는 거죠. 근데 2차를 먼저 한 12월에서 한 1월 사이 정도에는 천천히 준비를 하셔야 그래야 9월에 8월 말에서 9월 정도에 시험이 있는데 9초, 8말 9초 이때 시험이 있는데 이때 시험을 붙을 수 있을 겁니다. 천천히 하시는 분들. 이 천천히라는 건 뭐 하루에 3시간에서 4시간 이걸 꾸준히 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한 6월에서 7월 정도는 하루에 6시간에서 7시간은 해줘야 계산식을 계속 해줘야 이때 합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뭐 한 3월에서 4월에 시작해서 이제 1차를 붙고 1차가 보통 6월, 5월 말 이때거든요. 그때 보고 뭐 한 3, 4개월 대충 3, 4시간씩 하고 이러면 이제 떨어지는 거죠. 이거 전 영상에 이제 정보로 들어가시면 그러니까 재생 목록의 정보 있죠. 재생 목록의 정보로 들어가시면 그 전망이나 생각에 대한 영상이 하나 있어요. 그게 이제 너무 1차 꽈락이 많고 1차 꽈락이 아니라 2차 1과목, 2과목 꽈락이 너무 많고 심지어 2차는 89%가 꽈락이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만 하시면은 붙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현실도 꼭 영상을 미리 보세요. 이거 그냥 시험을 무턱대고 준비하지 말고 학원 결제해서, 제 강의는 일단 저렴하고 책도 저렴하게 PDF에서 판매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현실을 먼저 보고 다른 좋으신 분들의 영상을 보고 비용적인 거를 좀 합리적으로 보신 다음에 뭐 제 거라시든 다른 분 거라시든 그렇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도 및 계약 관리 뭐 이렇게 있고, 용어 그래서 이렇게 쭉 있죠. 제도 및 계약 관리 먼저 한번 같이 훑어볼게요. 자, 여기도 이제 나오죠. 챕터 1 제도 일반 및 계약 관리. 시험에 나오니 참조하여 학습한다. 여기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이런 글이 많은 부분은 시험에 나올 게 없죠. 실시 배경과 사업 목적 이런 게 나오진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이론서에 나오기 때문에 뺄 수가 없어서 일단 해놨고, 그래서 이렇게 쭉 내려보시면 사업 운영도 뭐 그냥 한번 이렇게 대충 돌아가는구나, 그리고 이것도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구나. 근데 이게 정확히 뭐 지금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근데 뭐 계약자 이런 건 알죠? 보험료를 내면은 사업자가 있죠. 뭐 NH 손해보험이라든지 뭐 시설이나 가축은 조금 더 있는데 뭐 하나에서도 하고 뭐 그래요. 그것도 뒤에 나오긴 하는데 그건 중요한 거 아니고, 그래서 보험금을 해주고, 여기 재해보험 사업자는 계약자가 이렇게 접수를 하면 손해평가사나 평가인 손해사정사한테 맡기고, 그리고 뭐 거대재해 인수하면은 여기 농금원이라고 하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뭐 기금운용 위탁 이런 거 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좀 엮여 있어요. 결국에는 제일 헤드는 농림축산식품부고 국가죠, 국가. 그렇게 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궁금하시면 한번 전반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보고 검색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도 일반 사업 시행의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계약자의 가입 조건과 요건. 이것도 어렵지 않죠. 뭐 농사를 지는 사람이죠. 경작 이렇게. 그래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자. 이게 농업인의 기준이잖아요. 이렇게 농산물을 재배하는 자, 임산물을 재배하는 자, 가축재보험 이렇게 나와 있고, 이렇게 해서 나와 있고, 그리고 가입 자격 및 요건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하다 이렇게 쭉 나와 있고, 재해보험 사업이 실시되는 지역, 이거는 뭐 예를 들어 당근 같은 거 뭐 제주도에서 많이 재배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반도, 저희 남한 이쪽 대한민국에는 그러니까 대륙이라고 하는 이곳에는 없고, 제주도에서만 당근의 사업이 실시되면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이런 식이고, 그리고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가 이제 좀 문제 나오는 것들이죠. 농작물 재해 대상, 이제 보험 대상이죠. 그리고 가입 자격 2023년 기준인 거고, 이게 이제 왜 2023년이냐고 그러시면, 이제 25년도 시험, 그러니까 24년도 개정은 24년도 기준을 가지고 25년도에 시험을 보거든요. 그러면은 24년도 거를 이제 25년도 4월에 개정이 돼요. 그럼 이때 품목이 추가되거나 뭐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24년도 이제 내용이 끝나니까 요때 이렇게 끝나고, 25년도에 개정된 거는 이제 이때 개정판을 제가 수정해서 PDF로 책을 보내드리는 거 아니고 수정 사항만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PDF가 좋아요. 다른 책 사면은 이런 수정 사항 보내주진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관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품목명을 이렇게 보시고, 이거 원래 이렇게 다 붙어 있던 건데, 이게 좀 디테일하게 했는데 이렇게 원래 붙어 있어요. 이 마늘이 여기 어디 뒤에 붙어 있고 막 이런데, 지금 이렇게 딱 보면은 뭐가 다르죠. 여기 과수, 여기 밭, 이렇게 해서 나눠놨거든요. 그래서 좀 보기 쉽게 이런 식으로 좀 만들어놨어요, 책을.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 200만 원, 생산비 200만 원 이상, 요 거의 다죠. 뭐 이건 굳이 외울 필요가 없는 게, 일단 이 아래 것만 외우면은 이 위에 거는 그냥 기본값이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옥수수, 콩 이렇게 쭉 있는 거 100만 원 이상. 그리고 이 빨간 글씨는 24년도 4월에 개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10회 기준으로 이제 개정이 됐고, 이제 11회 기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25년 4월에 개정.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10회 기준으로 다 일단 외우셔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이런 건 쉽죠? 뭐 농업, 시설물, 시설작물, 버섯 재배사, 버섯 작물, 단위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뭐 여기 이런 거는 농지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이런 거는 그냥 외우시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쭉 보시면 뭐 과수, 식량, 채소, 특용, 임산물, 버섯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임산물 보셔야 될 것 감, 대추, 밤, 호두, 복분자, 오미자, 표고버섯 이런 거 임산물. 그러니까 뭐 밤, 호두 이런 거 산에서 나는 거죠. 대추, 뭐 복분자도 이런 거 다 산
등성에서 나는 그런 작물들이죠. 그래서 임산물로 구분이 되어 있다. 그리고 시설 작물도 나중에 시설 파트 가면은 더 자세하게 하는데 화해류, 비화해류에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이런 거 알고 계시면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 당근 얘기했잖아요. 그 당근 얘기한 것들이 이제 여기 품목별 사업 지역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이렇게 쭉 뭐 이런 식으로 좀 끊어놨는데 이렇게 해서 좀 한번 보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는 감자 가을 재배는 전국인데 고랭지는 강원도고 시설작물은 전북 김제 부안이에요. 이런 거는 이제 시범 지역입니다. 시범 사업하는 거고 뭐 이렇게 이런 것도 지금 시범 사업 이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강원도 고랭지 재배 이런 건 유명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유명한 지역들이 있어요. 그런 데는 이제 좀 이렇게 특수하게 딱 지역이 정해져 있고 우리나라 전국에서 자랄 수 있는 거 뭐 버섯, 사료용 옥수수, 조사료용벼 이런 건 전국이고. 그리고 여기 양배추, 브로콜리, 당근 이거 제주 나왔죠? 제주도, 제주시, 서귀포시. 그리고 여기 메밀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시범 사업. 이 시범 사업이 지금 이렇게 지역별로 다 나눠져 있어요. 여기 고랭지, 월동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이런 걸 보셔야 돼요. 처음에 볼 때 그냥 볼 게 아니라 배추는 고랭지, 가을, 월동이 있구나. 이렇게 세 종류가 있구나. 근데 이게 지역이 다 다르구나. 지역을 아직 뭐 외우거나 이럴 필요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예전에 시험에 한번 나왔는데 지역이. 근데 뭐 이제는 이거 말고 낼 게 많으니까 굳이 외워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단호박이 뭐 경기도 포함되고 그리고 파도, 대파, 쪽파, 실파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구나. 대파, 쪽파, 실파가 있구나. 이렇게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을 다 외울 순 없어요. 그리고 너무 저거는 외워봤자 뭐 너무 말이 안 되죠. 저거를 언제 다 외우지? 뭐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시범 사업 품목이 이렇게 있고 이제 새로 들어온 것들이 이렇게 귀리, 양상추 뭐 이런 게 있고 4년차가 뭐 보리팥 이런 것들은 그냥 쭉 한번 읽어보세요. 아 대충 지금까지 역사가 이렇구나. 그리고 시범 사업하는 지역은 이렇구나. 그리고 뭐 여기서는 이제 재해 범위 및 보장 수준 뭐 70품목 정도 되는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또 중요한 게 나오죠. 보험 대상 재해 범위. 이게 범위가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쭉 뭐 처음에는 모르시니까 잘 읽어보세요. 저는 그냥 딱 봐도 내용이 보이지만 이렇게 특정 이용 방식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자연재해, 화재, 조수해 이게 기본입니다. 종합위험은. 그래서 이렇게 딱 끊어서 한번 보세요. 특정 위험 방식은 해당 품목의 재해를 일으키는 몇 개의 주요 재해만을 보험 대상으로 하는 방식. 종합위험 방식은 피해를 초래하는 모든 자연재해, 화재, 조수해 등.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으세요. 용어를. 특정 위험 이렇게 써놓고 뭐 해당 품목 뭐 이렇게 특정 뭐 재해를 일으키는 몇 개의 주요 재해만을 보험 대상. 그리고 종합. 딱 봐도 단어에도 내용이 나오죠. 종합위험. 그래서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그래서 보통 자조화 그냥 이렇게 그냥 바로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계속 읽다 보면. 그래서 이렇게 특정, 종합 이렇게 나누죠. 그리고 2023년 현재 특정 이용 방식은 인삼. 종합 이용 방식은 뭐 저가전, 수확전 종합 이용 방식, 종합 이용 방식. 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크게 세 가지예요. 저가전, 사과, 배, 단감, 떫은감. 그러니까 사과, 배, 감이라 생각하는데 감은 두 종류로 나뉘더라. 떫은감, 단감. 그리고 수확전은 과수들 많은 것이 그러고 종합위험은 또 종합위험 방식이 있다. 그러니까 수확 전에도 피해를 주는 게 있는 거예요. 여기 아래 나와 있죠. 종합이용 방식 이렇게 세 개. 수확 전 종합이용 방식은 복분자 무화과. 그러니까 수확 전에 복분자 무화과는 이제 그 수확 후에도 피해를 다시 보상해줘요. 그러니까 수확 전에도 보장해주고 수확 후에도 보장해주고 뭐 이렇게 종합위험 뭐 나머지 품목 뭐 많죠. 뭐 자두 뭐 복숭아 뭐 이렇게 포도 뭐 등등등. 그래서 이렇게 아래를 보시면 또 정리가 싹 돼 있죠. 수확 전 종합위험 무화과 복분자. 그래서 이렇게 이전과 이후로 나눠져 있어요. 여긴 7월 31일 기준이고 여기 5월 31일 기준. 그러니까 수확 시기를 알면은 이렇게 딱 되는 거죠. 그래서 시험 준비하실 때 한번 대충 막 이게 뭐 물론 9월 시험이긴 하지만 이게 나오는 시기가 있잖아요. 그 제철인 시기 뭐 사과 같은 거는 일찍 나오는 거는 뭐 6월에서 7월에 나오는 품종도 있으니까 그런 거 먹을 때쯤에 대충 이런 것들이 있겠구나. 이거 하면 되게 이해가 쉽거든요. 그래서 특약도 있고 이제 적과 전이라는 거에 대한 이해를 해야죠. 적과 전. 이거 지금 용어를 안 해서 그런데 이렇게 눈에 한번 있고 나중에 용어를 보시면 이해가 금방 되는데 적과는 이제 과실을 따주는 거예요. 따주는 것. 이게 사과의 생리를 이해해 보시면은 이해가 쉬운데 사과가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뭐 이렇게 가지가 있으면
꽃이 이렇게 피면은 처음에 중심가가 그러니까 중심화가 하나가 열리고 꽃이 하나가 열리고 그 주변에 이렇게 네 개인가 이렇게 열려요. 그러면은 이 알맞은 크기의 과실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따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없애고 지금 알맞은 크기의 과실만 남기고 따버리는 것이라 말한 거는 그게 용어의 정의에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들으시면서 좀 듣다 보면 나중에 용어를 딱 봤을 때 이 말이 이 말이구나 이걸 아실 거예요. 금방 더 외우시겠죠? 그래서 31일 5월 31일 뭐 이런 거 이전인 거 보시고 딱 보면 여기 나오죠.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여기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지금 여기도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뭐 이렇게 쭉 있고 복숭아만 병충해가 있다. 세균 구몬병이라는 게 있고 이런 게 있고 조금 요거 파란색 글씨 있는 거는 뭐 기출문제 나오는 거고 기출문제 나왔었던 거 그리고 복숭아는 또 특이하게 수학령 감소 추가 보장이 있구나. 그래서 이거는 딱 보시면 이 표를 딱 보시면 지금 보이시죠 전체적으로 이렇게 쓱 훑어보시면 전체적으로 맥락이 보여요. 뭔가 비슷하죠 지금 이게 뭔가 비슷하고 여기까지가 이제 과수고 여기가 논 여기가 밭 지금 좀 섞여 있긴 한데 여기 밀도 있고 이러니까 그래서 뭐 밭이 있고 여기서부터는 또 시설 약간 이런 식으로 생산비 이런 것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자연재해 조수에는 보장하는데 요거 시설물 이런 건 화재가 지금 특약이라고 나와 있죠. 특별약관. 그래서 이게 일반 보험이냐 그리고 특별약관이냐 뭐 이런 거를 좀 구분하셔야 되고 그래서 자기부담금 이렇게 또 내용이 나와요. 요거는 이제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지금 이거 같이 하진 않을 건데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평년 수준의 가입 수확량과 가입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보험 금액을 산출, 보험 가입 금액을 산출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뭐 보장 유형은 품목마다 상이하나 주요 품목들은 60에서 90%까지 보장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 생산비를 보장하는 품목 중 브로콜리, 고추의 경우 보험금 산정 시 잔존보험 가입 금액의 3% 또는 5%를 자기부담금으로 차감. 그러니까 생산비 중에 브로콜리랑 고추는 특이하게 잔존보험 가입 금액의 3%, 5%를 자기부담금으로 차감하는데 잔존보험 가입 금액은 이게 고추는 이제 고추랑 브로콜리는 이제 고부는 얘네는 보험을 몇 번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보험 가입 금액이 1,000만 원인데 1차에 100만 원을 받았다. 그럼 나머지 900이 남으면 이 900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죠. 자기부담금을 뭐 3%니 5%니 하면서 요거는 이런 개념이고 그리고 시설작물은 손해액 10만 원까지는 계약자 본인이 부담 손해액 10만 원 초과하는 경우 손해액 전액을 보상한다. 그러니까 손해액이 10만 원이 나오면 이하는 내가 내고 10만 원이 넘으면 예를 들어 11만 원이면 손해액을 전액 보상한다.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농업시설은 최소 1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한도 내에서 손해액의 10%를 자기 부담분. 예를 들어 손해액이 150만 원이다. 그러면 10%니까 15만 원은 자기 부담금으로 한다. 그 예를 들어 뭐 90만 원이다. 그러면은 자기 부담금이 9만 원이 아니라 최소 10만 원이니까 10만 원이다. 요런 거를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처음에는 이렇게 글씨를 이해하는 수준에서 그냥 쭉 한번 훑어보세요. 지금 저랑 같이 이렇게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뭐 이렇게 혼자서 하기 힘들면 저랑 이렇게 같이 읽어보시면 돼요. 그럼 금방 들어오겠죠? 그래서 보장 수준 나오죠? 보험가입 금액의 퍼센트. 그래서 뭐 퍼센트 여기 이렇게 퍼센트 뭐 이런 거고. 그래서 이렇게 여기도 같이 쭉 보시면 저가전, 수확전, 지금 특정위험, 종합위험 지금 뭔가 나누는 게 보이죠? 지금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럼 아까 브로콜리, 고추 여기 나오네요. 자기부담금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보장 수준, 보험가입 금액의 몇 퍼센트 그러니까 보험가입 금액의 이 정도 퍼센트는 해줄 수 있다 이건데 이게 뭔 말이냐면 결국에는 아까 여기는 자기부담금이라고 써있지만 이게 자기부담 비율이 이만큼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은 가입금액의 3%로 나와 있으니까 3%의 자기부담 비율인데 여기도 자기부담 비율이 뭐 10%라는 뜻이고 왜냐면은 90%의 보장 수준을 가지고 있으니까 15%, 20%, 30%, 40% 그래서 계약자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선택지가 있는데 10%, 15% 이렇게는 그 조건이 있어요. 뭐 2년 이상 뭐 순보험료의 뭐 120%를 초과하면은 이제 이걸 가입을 못 하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보험료를 조금 받으면 자기 부담금이 내려가게 해주겠다. 여기서는 자기 부담 비율이 내려가게 해주겠다. 똑같은 말이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아까 해가림 시설 뭐 시설은 똑같으니까 뭐 여기는 이거 농업용 시설은 최소 30만 원. 그리고 여기 피복제 사고. 그래서 이게 지금 2차 전반적인 내용인데 이걸 이제 계산하는 거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계산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근데 계산식이 길어서 식을 외우는 게 이제 어려운 거죠. 시설 작물 버섯 10만 원 초과하는 경우 뭐 이렇게 여기 이렇게 쭉 나와서 보시면 됩니다. 보험가입 금액에 이렇게 아까 위에 써드렸던 거 자기 부담금으로 계약자가 선택. 그쵸? 여기까지 이렇게 한번 전체적인 맥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파트 1의 첫 번째로 넣은 거예요. 무조건 글씨를 처음에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너무 많지만 이 글을 전반적으로 대충 이렇구나 라는 걸 알아야 뒤에 한 번 더 봤을 때 이해가 쉬워요. 그래서 지금 보이시죠? 판매 기간. 이거는 시험에 뭐 나오는 건 아니겠지만 한번 보세요. 아, 대충 얘네가 과수잖아요. 얘네가 이제 가을에 낙엽을 지고 뭐 10월에서 11월 사이에 낙엽이 다 지죠. 그리고 12월이 됐어요. 그럼 이제 뭐 조금 있으면은 뭐 가지치기도 하고 뭐 그러죠. 그러고 판매 기간도 1월, 2월에도 가지치기를 해요. 이제 늦으면은 뭐 꽃 달리기 전까지 하니까 뭐 매실 같은 경우는 뭐 3월에 꽃 달리니까 좀 이제 일찍 하고 12월에서 어쨌든 1월, 2월인데 이때 겨울에 쉬고 있을 때 판매를 합니다. 당연히 그래야겠죠. 그리고 얘네는 이제 각자 시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2월에서 12월로 이렇게 넉넉히 잡혀 있고 다 이렇게 있어요. 특히 뭐 옥수수 같은 거는 4월에서 6월, 7월 옥수수는 잘 안 되니까 보통 이렇게 봄에서 초 여름까지 뭐 이렇게 다 나와 있고 그래서 이거 시기를 한번 보셔야 돼요. 고랭지는 무는 이때 심는구나, 월동 이때 이거구나. 그 김장하는 거 잘 생각해보면 배추 가을 배추 뭐 이런 얘기하죠. 뭐 그리고 월동 배추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고랭지 배추는 경기도권에서는 얘기하는데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네요. 그런 거 하고 마늘도 이게 5월에 수확하죠. 5월 말 뭐 이런 데 수확하거든요. 6월 초까지 수확하는 데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경우는 지역마다 좀 다른데 어쨌든 심는 거는 이때예요. 그러니까 이걸 눈으로 보고 가입을 시켜주거든요. 뭐 근데 물론 뭐 사진 찍어서 오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농협마다 좀 다른데 어쨌든 농협 그 직원이 이거 심으셨어요? 그리고 뭐 같은 날 심으셨어요? 막 이렇게 인수할 수 있는 조건들을 물어봐요. 근데 매년 하시는 분들은 안 물어보고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물어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는 다 시기가 있다. 그래서 재보험은 이렇게 가입해야 하고 보험료 납입 방법은 뭐 이거는 그냥 뭐 우리랑 한 거고 보험료율 이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이것도 읽어보고 할인할증 요런 게 이걸 이해는 해야 돼요. 왜냐면은 계산식 풀 때 이 할인할증을 넣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외우라고 하기에는 제가 약간 좀 시간을 들여서 이거를 1순위로 외우는 건 아닌 것 같고 이제 내가 공부를 너무 완벽하게 했다 할 때 이건 외워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숫자여서 막 패턴만 잘 하면은 외우기 쉬울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8, 8, 8, 8 지금 뭔가 루틴이 있어요. 이런 걸 보면은 항상 루틴이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얘네들도 뭐 만들기 뭐 어려운지 뭐 쉬운지 뭐 당연히 어렵겠죠. 근데 이렇게 루틴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그냥 무턱대고 막 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루틴을 찾아서 외워야 돼요. 그래서 여기 18이 이렇게 쭉 있고 13이 쭉 있고 8이 이렇게 쭉 있고 5가 이렇게 있고 5가 있고 근데 뭐 특이점은 있죠. 여기 뭐 3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여기 4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여기 3, 4, 5 그래서 여기만 외워두면 이렇게 쭉쭉쭉 내리고 다시 7, 뭐 8 이렇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머리를 좀 쓰셔서 외워야 한다. 뭐 요거 외우는 거 손에 외우는 거야 어렵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된다. 그래서 여기 아래도 이제 있지만 이렇게 해서 쭉 외우시면 되고 그래서 방제시설 할인율은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외워야 하냐라고 물으시면 방제시설 할인율은 이거는 애매한데 저는 이건 안 외웠는데 굳이 이걸 외워야 하나? 안 외웠지만 혹시나 또 뭐 나올 수 있다고는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저런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요런 게 나와요. 이런 게. 2개 이상의 방제 시설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적용하되 최대 30%를 초과할 수 없음. 그러니까 뭐 이 숫자 같은 약간 지엽적인 이런 거보다는 이 30% 초과할 수 없냐 있냐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방상펜 단감 떫은감인데 개별 주주 했어. 방풍망 5% 했어. 방상펜 했어. 방조망 했어. 그럼 다 합치면 몇이에요? 35%죠. 35%의 할인을 받아야 하지만 뭐 이거 다 했다고 할인해주면은 뭐 이거 다 할인해주면 뭐 다 할인 받는 거잖아요. 엄청 높게 할인 받을 수 있으니까 30% 초과할 수 없다. 2개 이상 방제 시설이 있는 경우 뭐 이런 거예요.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건드는 경우가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래서 방제시설 판정 기준 이것도 예전에 시험에 나왔는데 막 이런 숫자 같은 거 있죠. 이런 거를 구멍 뚫어서 내요. 그러니까 이런 숫자 같은 거는 좀 외우시면 좋다. 이런 숫자들.